쉬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다리로 내려가는 찌릿찌릿한 저림이나 찌릿찌릿함.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소통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더서울병원의 김수헌 척추내시경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에서 척추를 치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수헌입니다. 와, 원장님. 자, 우리 원장님과 오늘 함께 진행할 주제는요, 통계로 본 허리 디스크 봄철 운동 가이드 치료법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이 봄철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나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고 등산을 가셨다가 네.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오. 실제로 봄철에는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40대에서 60대에서 그 증가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봄철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 동안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첫 번째는 낮은 기온으로 겨울에는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운동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몸과 근육이 감소된 운동량에 적응하면서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날이 따뜻해졌다고 등산을 가시면 준비되지 않은 근육이 증가한 운동량에 놀라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갑자기 무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네. 많은 경우는 며칠 쉬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쉬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찌릿찌릿한 저림이나 찌릿찌릿함.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이거는 좀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처음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엑스레이는 석회화되어 있는 뼈 같은 딱딱한 구조물을 보는 검사인데요. 네. 뼈의 정렬은 괜찮은지, 뼈에 큰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치료해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연부 조직인 디스크 상태나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 영상, 즉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시술이 있습니다. 치료는 작은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1단계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 치료, 네. 네,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2단계인 신경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호전이 없으시면 3단계로는 성형술 같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별로 또는 이제 통증별로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 그 중에서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술인가요? 앞에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네. 최소 침습 수술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의학 드라마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메스 하고 외치고 네. 크게 절개를 내지 않습니까? 네. 척추 수술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크게 째고
근육을 벗겨내고 뼈를 뜯어내고 병변을 해결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시경 수술이 발달되면서 1cm의 작은 절개를 내고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신경 압박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최소 침습 수술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작은 부위로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추천하시는 이유나 아니면 조금 더 좋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신경 압박이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만 딱 선택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1cm밖에 되지 않는 절개로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몇 미리의 작은 구조물도 네. 실제 TV 화면 같은 큰 화면에서 크게 보이게 확대를 할 수 있는 네. 기구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고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가볍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수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 단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차이가 궁금해요. 각 수술이 이제 허리 수술의 역사인데요. 현미경 수술, 단방향 내시경, 네. 양방향 내시경 모두 기본 원리는 병변을 확대해서 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현미경 수술은 예전에 고식적 수술을 할 때 외부에 커다란 현미경을 이제 멸균 포장한 다음에 손이나 입으로 조절하면서 확대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단방향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은 모두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단방향 내시경은 하나의 절개에 하나의 통을 넣은 다음에 그쪽으로 내시경과 기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두 개의 절개로 한쪽은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은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네. 환자 상태나 수술자 판단에 따라 선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단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 허리 디스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을 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저도 왠지 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슴을 펴고 네. 올바로 걷는 것은 31개의 척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과 허리에 모두 좋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네. 특히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고 네.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복근이 단단하게 코어를 잡아주면서 네. 척추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 운동으로는 플랭크를 추천드립니다. 플랭크 어렵잖아요. 플랭크를 하면 네. 복근과 장요근 모두가 강화됩니다. 네.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허리 전반에서 붙어 있으면서 고관절까지 쭉 이어지는 장요근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장요근이 플랭크를 할 때 강화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 장요근을 플랭크를 통해서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보행 자세, 요추 전만, 그리고 플랭크 같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질문 Yes or No입니다. 우리 더 서울병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전문의가 답변해주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알찬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 후 바로 걸을 수 있다. O입니다.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낙상하시지 않게 마취가 충분히 깬 이후 안전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술로 한두 시간 후에부터 환자분들이 걸어보십니다. 그렇군요. 수술이라고 해서 전 좀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두 시간 후면 바로 걸을 수 있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Yes or No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척추 내시경 수술로 대부분의 질환 치료가 가능하다? X입니다. X군요. 내시경 수술도 적응증이 있습니다.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최소 침습을 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질환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수술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네. 디스크 제거술이나 감압술입니다. 이런 질환에서는 절개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으며 수술로 통증도 덜한 내시경 수술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시경 수술은 이걸 받았을 때 가장 도움이 되시는 질환에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외래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내시경 수술을 원하시더라도 내시경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외에 다른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위험 신호도 있다? O입니다. 오군요.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은 움직이거나 앉으면 악화되고 네. 눕거나 쉬면 통증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누워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든지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야간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 같은 통증의 양상이 있다 네. 하시면 척수 종양을 의심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은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수원 원장님과 함께 척추 디스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더 서울병원 유튜브에는요,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문의와 소통하는 의사 소통!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 또 만나요. 안녕.